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하하하하. 네. 최진석의 청소년 선거 코칭 21탄. 네. 이번에는 선거에서 낙선한 친구들을 위한 선거 연설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최근 이메일이 엄청 왔어요.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연락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연설문 하나를 집필하는데 보통 5시간은 잡아야 해요. 최장으로 끌었던 것은 연설문 하나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연설문을 집필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적어드리는 연설문은 누가 베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한 건 누가 원고를 이렇게 도와줬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원고 자체가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유튜브에 선거 연설문을 소개할 때 즉석에서 만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역시 많은 생각을 미리 한 끝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런저런 원고를 받으면서 무료로 진행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네, 잘 쓰셨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십시오. 라고 짧게 끝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많아도 한 줄 정도만 피드백을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휴식이 소중하고 저에게 주어진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다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가운데 선거에 낙선한 친구가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다음에 다시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원고를 조금 못 받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는 선거에 낙선한 친구를 위한 연설문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0번 땡땡땡입니다. 저는 작년 전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불 덮어 쓰고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쪽팔려서요. 선거에 떨어지는 것만큼 쪽팔리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선된 친구가 그동안 참 잘해서 더 쪽팔렸습니다. 조금 못했으면 그래도 내가 되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고 생각했겠지만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패배한 사람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설 줄 아는 전교 회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일이라면 몇 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부딪혀서 이뤄내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공약 1 그리고 공약 2, 공약 3을 집어넣으시고 마무리 멘트를 이제 해줘야겠죠. 이번에는 저 기호 0번 땡땡땡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저희 앞에 결코 포기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설문 만들기 그렇게 안 어렵죠? 여러분들도 이 청소년 선거 코칭 당선을 응원합니다를 자주 봐주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선거에서 떨어진 것도 이렇게 좋은 스토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게 이렇게 요리라면은 탁탁탁탁탁 본인의 삶은 버릴 재료가 없는 거예요. 다 언젠가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낙선했다고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에브라함 링컨도 노무현도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수많은 선거에서 낙선했었답니다. 나중에는 더 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실패를 저축해 놓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거 연설문에서는 숨겨진 코드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유머이고요. 하나는 전에 당선되었던 친구를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연설 원고에서 강약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눈치채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원고를 아주 잘 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머는 낙선했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죠.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해요? 진지하면서 유머스럽게 읽어야겠죠. 너무 심각하게만 해도 안 되고 처음부터 너무 가볍게만 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지만 유머스럽게 읽으셔야 합니다. 집에 가서 이불 덮어 쓰고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지하고 너무 쪽팔렸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유머스럽게 읽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드 빠밤. 네, 상대방을 축켜 세워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약해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멋있어 보여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까내려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같이 까져요. 상대 후보가 아주 학교에 문제를 일으켜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적진이라도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서 이끌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그게 반사적으로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같이 출마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역시 축켜 세워주세요. 뭐 작년에 정교부회장인데 이번에 또 학생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축켜 세워주세요. 본인은 그보다도 더 빛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빠밤. 네, 이번에는 저 기호 0번 땡땡땡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저희 앞에 결코 포기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구조상 강하게 내지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냥도 확 이렇게 내지를 수 있겠지만 원고 자체에서 문장이 저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저 기호 몇 번 땡땡땡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신있게 그렇게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저희 앞에, 이 부분은 더 크게 읽고, 결코 포기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치로 읽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부드럽게 읽어내리는 거예요. 파도가 막 이렇게 일렁이다가 갑자기 큰 태풍이 훅 몰아치고 다시 잔잔한 파도가 이제 이렇게 잔잔한 바다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한 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문장으로 그렇게 읽어볼게요. 저는 작년 정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불 덮어 쓰고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뭔가 웃기거나 혹은 자기 안 찍었다고 신경질 내는 것 같죠? 문장이라도 아무데나 그렇게 크게 읽는 건 아니에요. 네,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느낌이 팍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원고 집필을 하면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글을 쓰는데 막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은 바꿔도 되는데 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제 바꾸다가 스텝이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도 신경 써서 쓰기 때문에 빨리 썼다고 해서 또 이런 계산이 없이 쓴 건 아니에요. 시인은 마침표를 찍을 때에도 여기에 찍을까 말까, 찍지 않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뭔가 끝맺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의 시에서 마침표가 빠졌다고 해서 여기 오타 났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원고에도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연설원고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요지는 이번에 낙선한 친구들 용기를 잃지 말고 또 도전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나중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역경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작가였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들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응원합니다.